국민의힘이 많은 채무를 갑자기 부지게 됐네요. 이건 뭐 의무니까요. 네, 만약 397억. 확정이 되면 당연히 이제 국고에 반환을 해야 되는 건데 참 물론 이제 돈도 문제고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큰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가 배출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네. 2년 반 정도 재임을 했는데 네. 당선이 무효가 됐다는 것이 더 큰 충격으로 오겠죠. 확정이 네. 되면. 물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당선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재임 기간의 모든 활동은 다 인정이 되는 거지만 네. 이름이 그렇잖아요. 당선 무효. 네.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인 것 같은 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네.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아마 자성의 목소리가 일 겁니다. 내부에서. 근데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그렇죠. 뭐 아직 1심입니다. 1심에서 네. 어제 이제 뭐 다들 저희가 어저께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속보로 알려드렸었는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우리 패권민청께서 어떤 부분이 지금 이게 지금 어제 판결 내용 중에 보면 그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판단된 건가요? 그 두 개가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개가 제일 문제죠. 그 윤우진 용산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를 해줬냐, 선임을 해줬냐 안 했냐.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2012년인가요? 네. 뉴스타파 기자랑 통화를 했을 때 네. 뭐 선임을 해줬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하진 않았는데 뭐 전화해보라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2019년 이제 본인이 이제 인사청문회 때 네. 그 논란이 또 됐었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논란이 돼서 그때 좀 부인을 했죠. 네. 소개 선임해주지 않았다. 선임해주지 않았다고 그때 부인을 했었고 네. 그게 이제 논란이 쭉 돼서 왔는데 네. 특검이 또 이제 와서 그걸 또 끄집어내서 또 다시 기소를 한 거예요. 네. 그 부분 이제 그 논란이 됐고 대선 전국에서도 그 질문을 받았죠. 네. 질문 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네. 그러면 윤우진 서장에게 소개해 준 겁니까? 안 해준 겁니까? 질문이 나왔는데 소개해주지 않았다. 네.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죄 확정 판결이 일단 1심에서 났고 네. 또 하나가 있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윤석열 건진법사. 예, 건진법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그건 이제 언론사가 행사가 끝난 이후에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아니 건진법사 논란이 많은데 네. 그러면 알고 있었습니까? 했는데 김건희 여사랑 같이 만난 적은 없다. 당직자가 소개해줬다. 뭐. 만난 적은 없다라고 했고 네. 추후에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논란이 되니까 이 당직자가 소개해줘서 본인이 이제 스님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들 그래서 이제 법사나 이런 무속인지는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죠.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 그런 판시를 했더라고요. 네. 김건희 여사랑 같이 만난 것들 이런 것들이 쭉 열거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유죄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조금 이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재산이 워낙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 협박 이 발언도 네.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유죄로 뒤집혔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 폭이 크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네. 대법원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는 뭐 397억 뭐 준비돼 있다. 뭐 돈 많은가 봐요. 되게 국민의힘이. 아니 근데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확정이 되면 준비돼 있다가 아니고 네. 뭐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건가요? 실무자의 아이디어로 이러이러한 네. 방안이 있더라. 근데 아. 그 중에 보면 뭐 대출 받자, 뭐 분납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모금하자. 모금하면 되지 네, 않나요? 뭐 모금도 가능하겠지만 네. 무슨 전제가 당사는 팔지 않는다. 당사요? 당사. 팔기가 그래요. 당사가 그때 2020년에 당시 사무총장님이 주도해서 산 거거든요. 네. 잘하셨네. 100이면 10불 내고 90이 대출인가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잘 알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되게서 맞아요. 너무 잘하셨다고 맞아. 막 네. 우리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산 가치는 올라갔는데 네. 그걸 판다고 해도 얼마 돈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당이 중앙 당사는 전부 다 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민주당도 그 당사를 200
한 200억 남짓. 200 하여튼 50억 그 뭐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그때 추미애 대표 때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규백 사무총장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당 건물은 2배 정도 더 비싸요. 그죠 한 4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입지가 좀 더 좋죠. 살때 그 살 정도. 때. 건물이 지금- 훨씬 커 그리고. 지금은 그 2배. 아 그래요? 그렇게 어유 올랐어요. 아니 그 민주당 당사도 엄청 올랐어요. 지금 많이 한 많이 400억, 올랐습니다. 당사도 400대 500대 원래 샀을 때 2배. 그 정도 올랐죠.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은 뭐 현금만 한 500억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 네. 그 국민의힘은 현금은 150, 한 115, 200억이 안 115. 안 돼요. 115억 좀안 있대. 된다 그러고. 당원들이 당비를 별로 안 내시나 보네. 국민의힘은. 당비가 아니고 글쎄요 국고보조금 받은 거 그다음에 네. 그 선거보조금 받은 거 근데 거의 비슷하게 받지 않아요? 민주당이랑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큰 차이가 없던데. 약간의 차이는 있죠. 네. 차이는 있는데 네. 왜 의석수하고 득표율로 맞아요. 배분하기 아니 근데 때문에. 의석수 차이에 비해서는 돈은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은 왜냐하면 것 이게 같아요. 교섭단체 20명이 넘는 교섭단체에서 아, 그렇지. 이렇게 우선 배분 줄여버리니까. 우선 배분 50%를 우선 그러네. 배분하고 그렇죠. 나머지를 의석비와 득표율로 네. 배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지는 않죠. 사무총장 네. 출신이라 네. 그런 걸 다 아시는군요. 우리 몰라도 되는 거예요. 개혁신당은 얼마나 받으시죠? 개혁신당 별로 못 뭐 받는 분기- 것 같던데. 분기별로 한 3억 좀 넘게 받죠. 3억. 네. 3억. 이게 그래서 다들 교섭단체를 이상을 의석수를 가지려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500억 중에 네. 교섭단체에 준 게 50%니까 네. 250억을 그냥 1, 2당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의석비 득표를 그렇지. 더하기 해서 주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 보니까 금액 자체는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건데 아 참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국민의힘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거예요. 네, 그렇죠. 확정이에요.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에요. 근데 유죄 확정이에요. 유죄냐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의 문제만 남은 거거든요. 최종 확정은 안 됐죠. 왜냐하면 고법이 파기환송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유죄는 확정. 유죄 그러니까 취지잖아. 유죄 취지로 간 건 맞는데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 기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최종 판결이 나면 당연히 민주당도 예를 들면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이 되면 434억을 국고에 반환해야 되는 거죠. 네. 반환해야 되고 이게 어느 선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심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벌금형이 아니고 집행유예가 났어요. 1년 6월에 그러니까 3년 예. 집행유예인데 맞습니다. 이게 2심 3심에 가서 100만 원 그러니까 이건 형량을 다투는 게 아니고 결국 유무죄를 유무죄로. 다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음. 무죄가 나지 않는 한 결국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결국 397억을 국고에 반환해야죠.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반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을 비판하면 비판해라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내야 되는데 왜 니는 재판을 안 하냐? 네. 이렇게 해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면 결국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찌됐건 민주당도 이게 없어지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시간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2심, 3심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예단해서 뭐 막 그 논쟁하고 정쟁할 일은 아니지만 민주당도요. 이 문제로 자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해본들 네. 결국 부메랑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 40억 더 내야 돼. 네. 안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뭔가 법을 바꿔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법,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자꾸 법을 바꿔서 네. 리스크를 없애고 있던 죄를 없는 식으로 네. 되잖아요. 그럼 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은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의 탄핵을 시킨 국민들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란 그렇게 역동적이고 살아 있어요. 네. 지금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공소 취소 얘기하고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네.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면 굉장히 이게 물이 끓는 지점이 있잖아요. 100도가 되는데 거의 비등점에 가 있어요. 민심이라는 게. 네. 이거 이런 우려를 자기 세력 내에 유시민 작가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신다고. 네. 실패의 길로 갈 거라고. 네. 근데 진짜 우려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야당은 야당으로서 재판을 또 겸허히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네. 어떡할 겁니까?
이거 번복할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낼 겁니까? 예. 그건 아니거든요. 아직 우리는 확정 안 내려고 돼가지고. 준비돼 있는데 아니 1심이라고 1심인데 지금 좀 자제해 주세요. 낼 수가 없어 지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니 참 큰 돈입니다. 네. 1심인데 참 그러니까 이제 조홍천 의원은 이렇게 오늘 좀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같은 제명을 둘러싼 판단인데도 전혀 다른 사법적 재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돼 있고 뭐 이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비대칭적 결과인가를 묻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좀 말이 좀 어렵게 쓰셨는데 법조인이라. 예,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네.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책임을 묻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 아직까지 뭐 각 1심 판결뿐이니까 네, 저 두 번째 문장은 참 어렵네요. 그렇죠. 예. 당해 정당의 이해 득실을 예. 수용 가능한 비대칭적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다르다. 쉽게 얘기하면 왜 달리 하느냐. 아직 이거- 확정 안 됐고 예, 비판을 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직 근데 확정 안 됐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이 판례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떠한 진짜 나비 효과가 생길지는 저도 정말 좀 궁금하긴 한데 아마 대선에서 이렇게 선거 예를 들어서 공선법 네. 위반이 돼가지고 정당이 보통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광역자치단체장까지는 개인이 물더라고요. 만약에 당선 무효가 되거나 네, 네. 그러는데 이거 이제 대통령 선거는 이제 정당이 정당이. 보조금을 다 환수받는 네. 거기 때문에 정당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도 정말 사상 초유 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소심에서도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뭐 대응을 하신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무슨 대응이? 아니 뭐 직접 대응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당의 문제가 돼버렸으니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뭐 건 아니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어떤 식의 대응이 될지는 일단 법적 대응은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하고 있어서 근데 당에서도 그냥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뭐 공식적인 법적 대응이나 이런 얘기는 없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3심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법적 대응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하는 것이고. 네. 근데 저는 참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서 뻔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아니 네. 정말 너무 아무리 정치가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됐지만 너무 안면 몰수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입수 꾹 닫고 막 국민의힘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유죄 나왔을 때 네. 그때 김민석 지금 후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아니 개인이 한 잘못을 왜 정당이 책임지는 시스템 문제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후보가의 발언, 이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네.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다 하더라도 네. 그걸 다 정당이 연대 책임을 물어서 정당이 다 이 국가 선거 보전금을 다 반환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 과거에 이런 발언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런 정당인데 그럼 만약에 그러면 김민석 지금 후보가 유력하잖아요. 네. 김민석 후보가 됐어. 그럼 이 부분 어떻게 다룰까요? 아니, 저는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대통령 선거 때 정당 그 선거 보조금 갖다 다 썼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당이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총리나 전 후보나 민주당의 그런 이율배반적 행태를 비판을 하는 거죠. 저는 좀 국민의힘은 아직 1심이기도 하지만 법치주의를 표방하는데 사법부 판단을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현행 법률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